미미미미미미미미 섹시 미미미미미미미미미 섹시 미미미미미.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터치. 안녕하세요, 밈스터치 청취자 여러분. 저희 갑자기 이전 저희 에피소드들이 플레이가 안 되어서 많이 놀라셨죠? 팟빵 음원 저작권 가이드가 변경됨에 따라 저희의 과거 에피소드들이 재생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수정하여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에피소드들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불편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나아가는 밈서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심심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미스터 추 그리고 여행을 검색해 주시면 적적한 그 시간을 미스터 추와 함께 보내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커트고요. 네, 한 주 또 시작됐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구정이 지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가 또 한번 중간에 휴방을 해서 큰 불편을 드렸었는데 휴방을 하고 네네. 음저협 그 이슈가 생겨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이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오프닝 곡은 저희가 바꿀 거예요. 그 밈밈밈밈 이호 음악은 새로운 버전으로 나올 예정이라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리믹스 버전을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예전에 보니까 항상 설 전에는 그 설에 맞춰서 다른 에피소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명절 밈도 많이 명절 밈도 네. 있고 뭐 하면 안 이제 가족들을 만났을 때 가장 듣기 싫은 말, 뭐 좋았던 뭐 하면 좋은 말, 뭐 이런 것 덕담, 듣기 싫은 덕담,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설날이 좀 이렇게 대비해서 뭐 따로 이렇게 공유한 게 없는데 다음 내년에는 네. 좀 또 다시 한번 설날 타겟으로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한번 구성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죠. 올해 설날은 얼음 이걸 준비했죠. 저 이 휴방을 해봤어요.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그 연휴 동안 다들 뭐 하셨어요? 뭐 저는 좀 집에서 쉬었던 것 같습니다. 푹 쉬셨나요? 네, 푹 쉬었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 갔다 와서 근데 되게 약간 눈치 게임을 잘한 게 그 설 연휴 직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 한 다음 날부터는 인천공항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다 출국해가지고 3시간 전에 가도 겨우 탑승했대요. 저는 딱 그 전에 가서 널널하게 잘 갔다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딱 좋았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냥 그런 건 봤어요. 그 요즘에 그 인천공항이 유독 수속 시간이 너무 늘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민원 제기가 너무 많았대요. 근데 이게 예년 대비 굉장히 높은 수치로 증가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뭔가 기사화된 내용을 봤었는데 확실히 예산도 뭐 부족한 환경이고 뭐 인력들도 더 충원이 돼야 되는데 뭔가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피해는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 국민들만 받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2시간 전에 가도 탈 수는 있는 게 약간 그 기본적인 생각인데 못 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전에 가시면.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그 이런 산모 같은 경우는 그 별도의 그 통로로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같이 가시면 되겠네요. 보호자 한 명 같이 저 이번에 여행 갔을 때도 갈 수 있어서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빠르게 하는데 거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예. 저도 저런 경험 있어요. 제가 출국해야 돼서 공항에 갔는데 제가 2시간 반에 전에 갔거든요. 근데 일반주의 너무 길어가지고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비행기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 직원분이 그 노약자 우선 그 딱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용 통로로 들어가서 겨우 마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3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진짜 다들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머털님은 뭐 저는 연휴 때 뭐 독서 3권 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트렌드 코리아 이거 읽고 독서 3권을 목표로 하셨는데 한 권도 열어보지 않으셨다? 한 권이 아니라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또 이제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해야지 이렇게 체크리스트 한 10개 정도를 이제 연휴 동안 연휴가 길었거든요. 저는 그 거의 일주일 넘게 쉬어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진짜. 잘했어요. 단 하나도 안 했어요. 뭐 하셨어요? 잘했어요. 누워만 계셨어요? 누워 있고 쇼츠 보고. 잘했어요. 다 그렇게 보냅니다. 다 그렇게 보내나요? 연휴의 맛이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죠. 완전 일반적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아니 저는 연휴 때 이 휴가를 좀 더 내가지고 한 2주 정도 해외를 다녀왔어요. 아 진짜 네.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다녀온 이 해외 호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호주요. 네 가져왔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무슨 어떤 새로운 밈을 가지고 오셨나요? 호주 밈? 호주 밈? 사실은 호주의 밈이 거의 없어요. 없고 굳이 좀 엮어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 굳이. 아 그쵸. 굳이. 영화 중에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 알아요. 고화성 그 밈. 고화성 네. 넷플릭스에서 그 가끔 광고로 본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보신 분 계세요? 보진 않았어요. 트레일러만 봤습니다. 네, 진짜 기대 안 하고 우연하게 본 영화였는데 너무너무 인상이 깊게 남아서 오늘 소개를 좀 하면서 호주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주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고화성 씨가 한국이 싫어서 이제 호주로 떠나는 영화인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호주인가요? 그게? 한국이 싫어서 뉴질랜드로 갑니다. 네. 아. 근데 뉴질랜드와 호주가 조금 비슷한 환경이라서 굳이 엮어서 호주를 좀 빗대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영화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해주시나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오, 기대됩니다. 호주에 대해서도 좀 아니 뭔가 재밌어 보였어가지고. 근데 좀 억지로 엮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뉴질랜드 분들이나 호주 분들 다 서로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왜 뉴질랜드 해외로 가게 된 계기가 뭔가가 사실 시발점이고요. 사실 뉴질랜드나 호주나 뭐 같은 나라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주인공 자체가 왜 뉴질랜드로 떠나게 됐는지 그 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영화를 갖고 온 거예요. 떠나실 것 같은데 곧.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캐나다 가기 전에 딱 이런 바이브였거든요. 또 훌쩍 떠나실 것 같아. 인생 긴데 뭐 네. 한 군데 제가 같이 살 이유는 없잖아요. 네.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 한국이 싫어서는 장강명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20대 후반의 여성 게나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직장, 가족,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홀로 뉴질랜드로 떠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였죠? 네. 위터추 얘기예요? 네, 저랑 진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영화를 좀 몰입해서 봤냐면 애인이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다 맞진 않지만 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 애인은 갈 저는 없었죠. 갈 때는. 네. 아무튼 그래서 꼭 집어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게나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기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요. 지명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지명과의 관계나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생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뉴질랜드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도 엄청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나 보네요. 여기 영화에서의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예요. 근데 어쨌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 진출 시간이 늦다 보니까 이미 게나가 직장 생활을 할 때쯤 남자친구는 대학교 막학기였고 취준생으로서 되게 좀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딱히 남자친구가 뭐 나빴던 건 아니네요. 나빴던 건 아니었어요. 관계 좋았는데 그냥 그 관계가 너무 지치는 관계였던 건가요? 남자친구가 자격지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다들 근데 다 겪어보셨죠. 이 취준생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쪽이 먼저 취직을 해버리면 그리고 이게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항상 뭐 밥을 먹거나 데이트를 하면 다 걔나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뭐 그거는 돈 버는 쪽이 여자친구 쪽이 벌고 있고 남자는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내가 취업만 되면 하니까 이게 질려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모든 상황이 다 복잡하고 힘들어질 때는 진짜 다 버려놓고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경험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어떤 기분일지 사실 좀 상상이 잘 안 되긴 해요. 이게 정말 내 의지로 모든 거를 다 던져버리고 훌쩍 어딘가로 떠난다라는 느낌이
사실 그것도 그렇게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결단이 왜냐면 필요한 일이잖아요. 항상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될 수도 그쵸. 있고 아니면은 그 사회적 기대 그런 사회적 시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해방돼야 되는 그런 용기 결단이 필요한데 그런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도 섣불리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 한 명이 바로 제 옆에 있잖아요. 저기 지금. 최소한 저희 나야, 5명 나. 중에 한 네. 명은 나야, 나. 되었으니까. 진짜. 네. 그리고 이 개나는 직장 생활도 좀 빨리 하는 편이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안에서 부조리한 일을 좀 겪게 돼요. 어쨌든 공개 입찰을 통해서 그 외부 파트너 사례를 결정해야 되는데 상사의 관계성으로 어느 특정 회사의 점수를 조작해서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부분이 너무 싫은 나머지 사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표를 쓰고 바로 뉴질랜드로 가게 되는데 이때 또 문제가 가족이었어요. 아까 달서민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나라는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되게 끈끈하잖아요. 그래서 연대 책임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서로 이렇게 부양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뭔가 룰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근데 부모가 조금 욕심을 냅니다.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에 들어감에 따라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의 평수를 고르게 될 수 있어요. 18평, 24평 고를 수 있는데 좀 더 큰 평수를 고르고 싶어서 이 분담금을 더 크게 내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거죠. 대출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한테 너가 모아놓은 적금을 깨고 이쪽에 좀 보태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걔네는 소리를 지르죠. 내가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런 거를 엄마는 알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럼 너 밥 먹는 것도 다 돈 내고 먹어.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게 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도 좀 걔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니까 알겠어요 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저 되게 갑자기 공감이 좀 잘 되네요. 그러니까 특히 사회 초년생에는 돈 한 푼 한 푼 들어온 월급이 너무 귀엽고 소중한데 가족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외면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첫 돈에 대한 막 집착이 생겨서 선뜻 내기도 마음이 안 내키고 모른 척 하기도 안 내키고 그렇죠. 그런 기분을 저 느꼈었던 것 같아요. 외면한 제가 좀 부끄러워지네요. 많이 외면 킴. 심지어 그 개나의 출퇴근 시간은 진짜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설정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있죠, 많을 거예요. 인천에서 강남을? 네. 진짜. 마을 버스를 타고 그리고 20분 정도 전철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낑겨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좀 짠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갔을 때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여기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런 개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대부분의 우리 회사원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데요.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의 그런 압박도 있었어요. 어쨌든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취업이 되면 개나의 부모는 빨리 결혼해라 라고 하죠. 근데 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명이한테 팔려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러면 내가 개나는 왜 지명이를 왜 사귀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결국 팔려간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약간 그런 자격지심 있는 캐릭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이가 안 좋았다는 뭔가 반증 아닐까요, 그게? 사이가 안 좋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이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은 지명이 취업을 하고 나서 자기 부모에게 개나를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식사 자리를 가는데 그 자리도 개나는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이 사회에 이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되게 좋게 꾸미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명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용돈을 전달하게 돼요. 근데 그 용돈 자체를 찢어버립니다. 다 꼬였네 그냥. 그러니까 인생 그냥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 뭔가 본인이 그러니까 모든 게 불편하네 지금 그냥. 네, 모든 게 불편한 상황을 말씀하신 대로 영화 안에서는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서도 이해는 또 돼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뉴질랜드 떠나게 돼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공감도 되면서 공감도 되면서 좀 무책임한 느낌도 좀 드네요. 네. 그래요? 저는 근데 사실 이게 여자분, 그러니까 모든 여자분 아니면 여자분의 입장에서 그냥 설명을 해보자면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서 만나는 거지. 이 사람이 취직이 되어 있고 돈을 벌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연애의 조건이 아니었는데 남자는 계속해서 취직만 되면 너에게 뭘 더 해주겠다, 널 더 사랑해주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니까 그게 싫었을 것 같아요. 취직이 되지 않은 너는 사랑하지 않고 취직이 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닌데 그거를 입에 자꾸 다 붙는 게 또 싫고, 물론 남자는 남자 입장도 당연히 이해는 되지만,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뭔가 돈만 벌면 취직만 되면은 뭔가 이렇게 막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데 자꾸 그거가 있으면 이제 결혼해라, 그거가 있으면 너한테 더 잘해줄 것이다 하는 게 약간 팔려간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는 그거를 생각한 게 전혀 아닌데 주변에서는 남자친구 포함 타인들은 취직이 돼서 이 사람이 돈을 벌면 그제서야 너네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떻게 좀 조금만 꼬아 생각하면은 팔려가는 느낌처럼, 나는 안 팔려가도 스스로 돈을 잘 벌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남자가 돈을 벌어야만 뭐 된다는 조건을 자꾸 듣는 게 조금 꼬아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이 방송에 이제 쿠제님이 함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왜 저래? 이런 시선으로 또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냥 이거는 그 남자나 그 가족의 잘잘못도 있지만 그냥 한국 사회의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이렇게 순응하기보다는 거기에 엇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본인보다는 그 주변도 사실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되게 당혹스러워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주인공도 물론 이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지만, 그 또 시스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되게 무책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 시스템과 사회적 관습, 눈치, 그게 싫은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싫었고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남자친구도 뭔가 본인의 좀 가치관에 맞지 않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런 시스템은 싫으면 떠나야 됩니다. 그쵸. 그게 본인에게도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 걔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의 전형적인 압박과 피어 프레셔와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계속 어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주인공 걔나는 거부를 하고 불편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걔나가 빨리 지명하고 결혼을 하고, 지명이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고 애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걔나 입장에서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 제목 그대로 한국이 싫어서 떠나게 되는 이런 설정을 보여주겠죠. 그럼 괄호 열고 한국의 시스템이 싫어서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간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이 싫어서, 한국의 뭐 이런 사람이 싫어서 직장 상사가 싫어서. 근데 본인도 스스로 인정을 해요. 내가 잘난 거 하나 없이 부정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정말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되는 모습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뉴질랜드인지가 궁금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한국이랑 대척점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한국의 정반대는 아르헨티나인데요. 티세요? 말하자면 좀 그런 뭐 북유럽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좀? 그럼 북유럽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한국의 그런 각박한 사회 시스템과 그런 사회 현실에서 좀 대척점에 있는 국가가 이미지상 어디에 좀 맞냐라고 생각이 했을 때, 뉴질랜드나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북유럽 같은 어떤 그 되게 복지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사회적으로 그런 프레셔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으로 아마 선택한 곳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아프리카가 더 프레셔가 없을 것 같아요. 치아는 기본적 치아는 좀 그거는 좀 이제 그 결이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뭐 저도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컷. 야, 너 티야? 달섬이 납득시키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르헨티나 가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품은 현대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압박과 개인의 행복 추구 사이의 갈등을 현실적으로 묘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어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뉴질랜드 떠난 걔나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데이 1에는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 첫날.
모든 걸 떠나버린 그러니까요. 그 첫날은. 근데 우리 패널 분들도 다 해외 생활을 하셨거나 해외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좋죠 첫날은. 첫날 해피. 첫날 너무 좋아. 해피. 너무 해피.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첫날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민을 생각해서 떠난 게나는 뉴질랜드의 한 이민 에이전시 한국인 집에 임시 이렇게 침실로 꾸민 차고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 힘든 또 네, 뭔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외로움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초반부에는 영어가 통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과 좀 정리가 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일하는 곳들도 사실상 소통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 청소 업무들 위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이거는 뭐 영화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질 텐데 미스터츄이 봤을 때는 그 주인공이 그 해외에서 뉴질랜드에서 사는 동안 깨달은 게 뭐라고 좀 생각하셨어요? 이 영화만 봤을 때는 포인트 자체는 사실은 어디든 가면 자기가 목표만 있으면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저는 포인트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고 한 초반부에는 되게 적응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3년이 지난 모습을 보여줘요 영화에서. 그러면 영어 되게 유창하고 이 홈파티를 막 하는데 그 외국인 친구들과 김정은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근데 그걸 되게 유창하게 영어로 막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디든 이게 적응의 동물이고 걔나 자체도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3년 동안 되게 열심히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한국 그쪽 시스템이 더 잘 맞았던 거 아닐까요? 뭔가 자유로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은 온전히 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사회적 시스템 상으로도 나라는 사람보다는 나와 주변 간의 관계, 나와 가족 간의 관계, 나와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나라고 그들 간에 어떻게 어울려 지내냐가 되게 하나의 포인트인데 뉴질랜드나 이런 서양권, 특히 호주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개인의 생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도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아봤고 또 최근에 또 읽는 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해결 방법, 한국에서도 해결 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방인으로 사는 게 되게 적응하기가 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걔나 주인공이 그 호주, 뉴질랜드로 갔을 때 그 편안함, 그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부분들은 그게 그 뉴질랜드에서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취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똑같이 한국 사람이지만 이방인 같이 살면은 되게 이 시스템에 적응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만족을 찾아가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방인처럼 산다. 어렵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이방인이 아닌데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겠죠. 쉽진 않지만 환경이 어쨌든 강하니까. 그래서 그 환경을 강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 떠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질랜드를 가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지 문화를 녹여진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는 어쨌든 계속 그 사회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나 그러니까 그 로컬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뭔가 프레시 이런 분들을 이제 이방인은 사실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똑같이 저는 이게 해외에 나가서 좀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결과적으로 저도 호주를 갔잖아요. 뭐 물론 영화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가게 됐는데 왜 그렇게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가보니까 물론 저는 뉴질랜드 아니고 호주를 갔다 왔어요. 근데 좀 어쨌든 해외랑 뉴질랜드랑 호주가 사실 경제권이 같이 좀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왜 가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일단은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질이 뭐냐면 워라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열고 일찍 닫아요. 그럼 진짜 호주는 출퇴근 걱정이 없겠네요. 뭐 막 지하철 타고 낑겨가면서 뭐 한국에처럼 뭐 인천에서 뭐 강남 가듯이 그런 고통이
호주에서는 없을 거잖아요. 일단은 그치? 인구 자체가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인구 자체가 2,700만밖에 안 됩니다. 음. 우리나라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크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사람이 밀집해서 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시드니 중심부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관광객이 많으니까. 근데 밀집도 높긴 한데 일반 생활권들은 되게 평화롭습니다. 사람이 막 몰리지도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깨끗한 환경, 진짜 깨끗하거든요. 일단 공기가 맑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호주 가서 느낀 게 아침 일어나면 아 행복하다 하면서 일어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장원영이네 거의. 원형적 사고네요 진짜. 근데 그게 상쾌하게. 날씨가 주는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 너무 맞아. 따뜻하고 공기도 너무 프레시하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 돼버려. 그거는 저희도 뭐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봄만 돼도 사실 한국에서 지금은 또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비해서 사실 봄만 되고 좀 따뜻해지고 좋은 날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때는 분명히 그 컨디션이 그냥 평소보다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저 맞아요.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보면은 되게 일단 에너지가 많이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좀 생각이 든 거는 사람이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런 영향이 사람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요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어요. 일단 서울만 벗어나도 조금 낫습니다. 맞아. 확실히. 그리고 여기 자체 나라 자체들이 뉴질랜드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기술 이민, 투자 이민, 가족 초청 등의 다양한 비자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기엔 요즘에 많이 변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폐쇄적인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이렇게 딱 나누는데 사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오스트리안, 뭐 백인이어도 오스트리안, 아니면 흑인이어도 오스트리안 이게 다 그냥 호주인으로 엮이는 사회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호주도 동양인 차별이 좀 심한 나라 아니에요? 약간 인종차별. 근데 인종차별은 어느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실 인종차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인종차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냥 차별을 하잖아요. 사람 차별. 네. 그것도 맞지. 네, 근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호주 봤을 때 그냥 인종차별은 그냥 진짜 예외적인 부분인 거고 정말 10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 거고 근데 그게 한 번 여행 중에는 막 느끼시지는 않았어요? 전혀 없고요. 근데 제가 이거 완전 TMI긴 한데 저는 한 4년 전에 호주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인종차별 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호주도 인종차별 심했는데 한번 그 중국인 무리들이 인종차별 좀 심하게 겪고 백인들을 진짜 엄청 심하게 이렇게 때렸대요. 패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백인들이 졌대요. 그래서 아시안들 무섭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뭔가 엄청 큰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중국인 한 명을 괴롭혀서 중국인이 떼거지로 가서 백인들과 맞다이를 떴는데 맞다이 떠서 완전 큰 대승을 거둔 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럼 오히려 저 중국인에 대한 반감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안들 진짜 무섭구나, 건들면 안 되구나, 약간 그런 인식이 한번 생기고 그 다음에 호주가 좀 인종차별이 좀 많이 그래요?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법으로 강하게 제정이 됐고요. 역시 그래서 백인도 맞아야 되는구나. 인종차별을 했을 경우 진짜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진짜 없었어요, 호주는. 그리고 다문화 사회 일단은 여기가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사실 백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짜 인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국인 커뮤니티도 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인 커뮤니티도 진짜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고 중국어만 해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중국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한 경제와 안정된 고용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문제도 많고 물가도 되게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호주가 느꼈던 게 진짜 물가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잖아요. 저렴해요. 그게 왜 저렴하냐면 한국이 너무 비싸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져요. 과일 같은 거 너무 싸고 심지어 소고기가 뭐 200g, 170g 이렇게 스테이크용으로 나오는 게 그냥 8,000원, 7,000원 이래요. 와. 우리나라보다 진짜 싼 거잖아요. 그래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의 차이가 거의 없고 진짜 고기는 원 없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사실 뭐가 더 한국이니까 한국에 사는 게 행복한 건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임금 자체도 호주는 최저시급이 2024년
시간당 24달러 정도입니다. 1달러당 900원 정도니까 2만 원 좀 넘는 수준으로 지금 시급이 책정되어 있고 보통은 시간당 30불 정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정규직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 친구가 호주 이민 갔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냥 레스토랑 홀 매니저 일 계속 했거든요. 한국 월급쟁이들보다 돈을 훨씬 잘 벌었고. 어떻게 그래요? 그게 뭐가 거기는 자원이 풍부한 건가? 아니면 사실 직장인이나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회적 시선도 그렇고 돈 벌이도 그렇고 직장인이든 알바든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홀 매니저를 뛰어도 직장인이랑 월급이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직장인이 더 고위에 있는 어떤 직군이 아닌 거고 사회적 시선도 그렇다 보니까 어딘가 하나에 계약해가지고 매여서 거기서 연차를 쌓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더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골라서 일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따졌을 때 저도 처음에 취업할 때 좋은 회사를 가고 싶었어요. 좋은 회사의 기준이 뭐였냐면 남들이 알아주는 회사. 그러니까 시선을 되게 신경 쓰는 시선을 거죠. 신경 쓰니까 네. 우리는. 근데 그게 회사를 좀 다니고 이직도 하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 시선 중요하지 않아라는 게 너무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런 이유로 개나도 뉴질랜드를 선택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호주를 가보니까요. 근데 영화에서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개나가. 달선민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어쨌든 시티즌, 영주권,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다니고 디그리도 얻게 되지만 하나의 사건이 연루됨에 따라서 이 시민권을 못 받게 된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눈에 떴을 때 자신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 3년 전에 본인의 생활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갭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미 그렇겠죠. 개나의 표정부터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실과 파라다이스는 달랐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뭔가 한국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나요? 마지막은 또 달라요. 마지막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은 다시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배낭을 메고 떠나는 개나의 모습을 가나요? 보여주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그냥 공항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뉴질랜드인지 어딘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어쨌든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개나의 모습은 계속 보여주게 되는데 네, 이 영화가 말해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 자체가 사실상 지금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현대 청년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여러 가지 상황을 묘사하면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뭔가 특정 밈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의 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헬조선이 싫어서. 그렇죠. 그런 밈 많죠. 뭐 헬조선도 있고 뭐 M4 세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이 싫어서 뭐 결정한 행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국이 싫어서 앞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그 영화의 그 결말을 알게 되니까 전 솔직히 좀 반전을 좀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결말이 좀 달라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긴 한데 어떤 결말을 상상하셨어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잘 적응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방인으로서의 특혜가 분명히 존재해요. 어디에 가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편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인데 다른 나라 가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반대로 그 나라에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아닌 것들도 다 존재해요. 결국에는 저는 그게 어떠한 국가에 내가 머물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깨닫게 되는 부분이 저는 그 주인공한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뉴질랜드를 갔을 때 그가 깨달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엔 잘 적응을 했잖아요. 다만 안타까운 사고로 또 다시 한국을 들어와야 됐긴 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한국 사회에 살았으면은
오히려 그 3년 전에 개나와는 다른 삶을 한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도 하거든요. 진짜 걔나는 너무 싫었던 거죠. 한국이. 다시 근데 와봐도 그런 사람은 싫다. 어딜 가서도 행복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호주에서 5년, 6년, 7년 살면 호주에서 똑같은 거 생각할걸요. 그럴 수 있죠. 아 호주도 아니네. 그럼 아르헨티나? 그 평생 자기가 정착할 곳이 없이 자꾸 그것을 저는 그런 결말이 좀 잘 납득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외부에서만 요인을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경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근데 사실 거니까요. 패러다이스는 없잖아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제 감상이었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라고 누군가가 많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베르세르크.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걔나 한번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그때 그 성공한 남자친구 다시 재회하게 돼요. 취직했구나. 취직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뭐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게 되면서 뭐 남자친구는 다시 내 옆에 머물러 주기를 계속 어필을 하더라고요. 근데 3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본인도 뭐 어쨌든 외국도 갔다 오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또 기회도 영어 잘하니까 그래서 이 기회도 많을 수 있고 남친구도 안정적인 직장에 그 집안도 좋고 뭐 잘 사회생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나의 표정은 뭔가 그렇게 엄청 편안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해서 해외를 왔다 갔다 뭐 한국에 없다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찾아서 이 뭔가 떠돌이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달솔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개나가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그냥 이 떠돌이 하면서 뭔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한국만 떠나면은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비슷한 문제를 또 어딘가에서 느낄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본인이 어디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후자님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저는 근데 약간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잠이 부족해서. 저도 근데 미국에 저도 한 2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그때도 신기한 게 이제 저랑 같이 갔었던 한국인들 무리가 있었어요. 한 30명 무리가 있었는데 혹시 그 무리들이 백인들을 또 괴롭히고 그랬나요? 가서 큰 코를 아주 보여주고 이랬는데 그때 딱 보면은 결국 대다수는 거기서 영어 스펙을 잘 쌓아서 한국에 와서 그걸 쓰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였고요. 소수는 한국을 떠나고 싶은데 그거의 계기를 이제 유학생활로 쌓아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수 안에서도 어떻게든 눌러붙고 비자 연장하고 불법 체류도 해보고 하면서 한국에 안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더 극소수가 있고 또 일부는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냥 해외 베이스로 그냥 취직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다니려고 이렇게 한국도 들어왔다 해외도 자주 나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그거 스펙으로 한국에서 또 취직을 하는데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나눈 이슈에 대해서 한국인들 모두가 들으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맞아, 한국 사회 맞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지. 나도 외국 나가면 좋더라. 평화롭고 자유롭고.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이제 살고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진짜 성향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명은 그때 제가 10년 정도 전에 갔었는데 아직도 한국에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TI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한국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문제에 적응해서 그 문제 안에서 뭘 해보려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떠나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그 나름의 방식이나 선택을 존중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다라고 그렇죠. 할 수는 네.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가 옳고 그러면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진짜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그거를 스펙 삼아 한국에서 취직을 했다는 거는
조금 한국인들의 그런 한국인다운 한국인 시스템적인 다들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뉴질랜드 갔다 와서 영어가 늘었으니까 걔나도 한국에서 더 좋은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걔나는 그걸 원했던 게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마저도 걔나는 싫었을 것 같아요. 너 스펙 쌓아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싫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을 거기서 이제 중지하고 있는 그대로 좀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해 이렇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싫으면 행동을 하자라는 게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만 갇혀 살 필요는 없어 라는 생각이 진짜 첫 번째 들었어요. 세상은 넓고 어느 나라 어느 환경이 나한테 비슷할지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아야 돼? 이거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걔나처럼 그냥 한번 경험해보는 거를 해보자. 그게 뭐 짧든 길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뭐 이런 걔나의 입장에서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통해 지금 현대 청년들이 느끼는 이런 고민거리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도 그냥 마지막으로 짧게 덧붙이자면 이게 그냥 나라만 국한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더 작게 보면은 지인, 사회, 가족 단위로 뭐 아니면 조직, 회사 그러니까 뭔가 이 시스템이 싫으면 떠나셔도 됩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걸 경험해보는 게 그냥 뭐 만약에 이 조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결단을 하고 좀 다른 경험도 해보시고 하면서 찾아보면 결국엔 낙원이 없다. 맞아요. 낙원은 없긴 없어요.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판만 하는 거는 힘들죠. 시도라도 해보는 거 멋있는 거죠. 네, 아마 미스터 준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가장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싫으면은 그럼 뭔가 해결책을 찾고 실행을 해보고 그래야 뭐 거기서 얻는 게 있을 텐데 뭐 그냥 싫다라고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사실 그게 뭐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멋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이유가 있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있죠. 네, 돈이요? 뭐 돈도 없고 아니면 이 나이 회사 다녀야 되니까 못해. 아니면 이 나이 결혼해야 되니까 못해. 나이가 많아서 못해. 근데 사실 지금이 가장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뭔가 이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 개나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주제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